임금 부담으로 홀로 운영하는 최근 자영업자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급등하고 있는 난방비에 한동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요즘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창업쇼핑입니다. 더욱 힘들어진 창업시장에 계속된 악재와 함께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가감한 변화가 이전과는 다른 성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 모두 조금 더 나은 2023년을 기대하면서 영상 만들었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오늘 영상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나와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종 선정, 예상 투자비 선정과 투자비 확보, 아이템 조사 후 본사 문의하기, 그리고 비용 줄이기 팁 등 지금 현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신규 창업자 분들도 보셔야 되는 내용을 6단계에 나눠서 제작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꿀팁도 많고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 시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우선 왜 업종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지 얘기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은 결정의 연속이며 한순간의 판단으로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첫 번째 창업을 시작하셨겠지만 트렌드가 꺾이고 매출도 떨어지고 직원도 안 뽑히고 몸은 아프고 금리 인상, 물가 인상, 인건비 인상, 월세 인상, 내 얼굴은 인상, 손님은 진상에 영업이 끝나면 매일 술상으로 다 때려치고 그냥 가게 폐업이나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남아있고 권리 제값받고 못 나갈 뿐더러 가게가 나가더라도 직장보다는 창업이 낫다는 생각이 들 때 딱 이때 업종 변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차피 다시 창업을 할 팔자라면 현재 있는 자리에서 바꿔보는 게 낫죠. 그런데 장사가 안 돼 현재 돈도 여유롭지 않은데 또 다른 브랜드를 시작한다는 게 겁이 나고 손해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고민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딱 이때 고민에 대한 현실적인 답안을 6단계에 나눠서 제시해보겠습니다. 최근 영상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데 저도 현실적인 답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선 내가 변경할 업종과 아이템부터 선택하셔야 됩니다. 최소 비용으로 창업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 되는 건 현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에 신규 창업자분들도 창업하려는 가게에 인테리어와 설비가 그대로 있다면 업종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삼겹살집을 하고 있다면 숯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숯을 사용하는 업종부터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업종들을 판매 단가 높은 순으로 정렬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장어, 뒷고기, 닭갈비 이런 순으로 말이죠. 그리고 상권마다 잘 되고 잘 팔리는 업종이 따로 있는데 강남, 홍대 같은 메인 상권이 아니라면 우리 동네에서 잘 되는 업종 판단은 고객들이 매장을 얼마나 자주 방문 가능한지를 보는 방문 주기에서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 가능한 업종인지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년에 딱 한 번 오고 잊혀지는 업종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장사하는 곳이라 상권 내에 뭐가 오래가고 잘 되는지는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1번에 정리한 업종 중 우리 동네에서 잘 되는 순으로 다시 정렬해봅시다. 그 다음 우리 동네와 비슷한 옆 동네에서 잘 되는 아이템을 서칭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네이버. 우리 동네와 비슷한 동네를 네이버에서 무슨 동 맛집이나 방금 조사한 업종명을 포함해서 무슨 동 장어집, 무슨 동 고깃집 등으로 검색해서 플레이스를 살펴봅니다. 리뷰 작업이 의심되더라도 리뷰가 많은 업종 순으로 정렬하고 개인 매장이나 체인점 이름도 같이 작성해봅시다. 한 동네가 아니고 여러 동네를 더 조사하셔도 좋으니 시간 될 때 틈틈이 업종을 좁혀봅시다. 자, 이제 2번, 3번을 합쳐왔을 때 공통적으로 상위권인 업종 2개를 뽑습니다. 이 2개의 업종에 방금 알아본 옆 동네에서 잘 되는 음식점 위치와 내 자리를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비슷한 상권인지 확인하는 차례입니다.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상권 정보라고 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 분석 사이트가 나옵니다. 상세 분석을 누르고 반경을 걸어올 수 있는 최대거리 500m를 설정하여 내 자리와 옆 동네에서 잘 되는 업종의 자리의 인구, 소비 연령 등 정확한 데이터를 뽑습니다. 업종이 다른 두 자리 중 현재 내 자리와 동일한 결과값으로 가장 이상적인 1순위 업종을 정합니다. 이 1순위 업종은 조사하면서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조사를 이어가는 초기의 업종 기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최대한 인테리어, 설비를 살려서 적게 투자하고 최대 효율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정한 업종으로 변경 시 살릴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세부적으로 나눠서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크게는 집설비, 인테리어, 간판 및 홍보물 정도가 될 듯 하네요. 먼저 집설비인데 비슷한 업종이라면 크게 변경할 부분이 없을 듯 합니다. 우선 집게, 가위 등 자잘한 집게들은 제외하고 큼직한 부분들만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대패 삼겹살집을 하고 있는데 숯불 삼겹살집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숯불 테이블 교체, 숯 피우는 기계, 고기 숙성고 등 브랜드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아까 전에 조사한 옆 동네에서 잘 되는 가게를 방문해보거나 SNS에 올라와 있는 사진으로 우리 매장과 대비하여 눈에 보이는 필요한 리스트를 정리해봅니다. 리스트의 상품들은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 온라인 최저가를 적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격에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로 중고 제품을 알아보셔도 되고 주변의 주방업체에 검색해서 방금 정리한 리스트를 주면 새 제품과 중고 제품을 섞어서 견적을 내주니 추후에 진행할 때 더 저렴한 곳으로 선택하시면 될 듯 하네요. 인테리어가 가장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최대한 변경 없이 가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부분적으로 보수, 리터치 개념으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업체만 잘 만나면 엄청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죠. 이제 제거
필요합니다. 업체 찾는 곳부터 알려드리면 네이버 카페에서 인기통이라는 곳인데 회원수가 65만 명이나 되는 국내에서 가장 큰 곳입니다. 우선 카페 회원가입을 하시고 지역별, 시공별로 나눠져 있으며 조금만 검색해도 원하는 업체를 찾을 수 있으니 몇 군데 업체 불러서 비교 견적 받으시면 될 듯 하네요. 다른 금액은 줄여도 간판은 조금 더 투자하셔서 무조건 고객들 눈에도 잘 보이고 예쁘게 해야 됩니다. 우선 체인점을 하신다면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간판을 못 하실 겁니다. 시공업체에게 간판과 홍보물의 원본 파일을 줘야 제작이 가능한데 원본 파일 자체를 줄 프랜차이즈 본사는 많지가 않죠. 우선 현재 간판이 돼 있으니 프레임은 그대로 쓰고 하는 방법으로 협의해 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죠. 혹시 개인적으로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변 간판 업체 검색도 해보시고 간판의 품격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견적을 몇 군데 업체에서 미리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업종 변경 시 예상 투자비가 산출됩니다. 귀찮거나 바쁘시다면 대략적인 예상 금액 정도라도 적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방금 계산된 예상 투자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작은 규모에 맞춰 창업을 하는 게 순리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총 투자비가 2천만 원 든다고 하면 투자 비용은 1,500만 원 안팎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막상 또 시작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돈이 계속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식자재, 인건비 등 적지 않은 운전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템 조사 이후 마음에 드는 브랜드의 투자비가 생각했던 투자비보다 오버가 돼서 투자 가능 금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면 부족한 비용은 정부에서 하는 대출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1%, 2%대 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은 현재 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신용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눠지게 됩니다. 신용점수 920점 이상의 보호신용자는 은행에서 하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금리 3.3%, 지원한도 3천만 원이고 신용점수 919점 이하의 중신용자는 지역신부에서 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금리 1%대, 지원한도는 2천만 원이고 신용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자는 토진공에서 하는 희망대출 금리 1%대로 지원한도 1,000만 원까지 된다고 하네요. 고중신용자는 은행 어플이나 은행 방문, 저신용자는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검색하시고 정책자금 안내 바로가기 누르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보시면 엄청 많은 보증 종류와 지원자금이 있으니 꼼꼼히 살피셔서 최저금리로 자금 확보해 두시고 혹시 다른 대출이 있다면 대안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템 조사 부분은 개인 매장 하시더라도 요즘 트렌드를 파악하고 내 매장에 접목해 볼 만한 것들이 없는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12,000개로 조사하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할 업종의 웬만한 브랜드의 이름이라도 다 아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다양하게 알아보는 게 좋겠지만 간략하게 세 가지만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바꿀 업종이 고깃집이라면 첫 번째, 네이버에 고깃집 창업을 검색하고 파워링크로 쭉 나오는데 더보기를 눌러서 일일이 들어가서 살펴보지 마시고 브랜드 이름부터 다 메모해 두십시오. 두 번째, 네이버 광고를 검색하고 들어가서 가입 후 광고 시스템 그리고 도구, 키워드 도구에서 고깃집 창업을 검색하면 월간 검색 수를 모바일 상위 기준으로 했을 때 메뉴명이 아닌 브랜드명이 중간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 브랜드가 최근에 고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해 두시고 세 번째, 플랫폼 중 마이프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전체를 업종별로 정리해둔 곳이라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대략적으로 내가 변경하려는 업종의 브랜드들은 다 조사된 셈입니다. 이제는 나열된 브랜드들을 필터링하는 단계입니다. 홈페이지만 보고 판단하는 건 광고로 현혹되기 쉽지만 우선 확실한 정보로 본사가 탄탄한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거래로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정보공개서 열람 클릭 브랜드를 검색하시면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 개업수, 폐업수, 본사 매출, 매장의 연평균 매출 등 핵심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해줍니다. 여기서 본사 자본이 마이너스 10억이다 걸러야겠죠? 1년 폐업 매장 수가 20개, 30개라면 확실히 걸러야겠죠? 나열된 브랜드에 추가로 적은 정보들을 매장 평균 매출, 개업, 폐업수, 총 매장 수, 본사 영업이익, 본사 매출액 순으로 비중을 넣어서 거르고 걸러 본사도 돈 벌고 매장도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판단해 보는 거죠. 2단계까지 하시고 탑 10 브랜드를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중요한 단계입니다. 매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사장님 얘기 듣는 것도 좋은데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평가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브랜드명을 검색하고 매장별로 방문자 리뷰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리뷰를 작업하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아서 좋게 써져 있는 리뷰보다 안 좋게 쓴 리뷰 위주로 내용을 저장해둡니다. 브랜드에 확인한 매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듯 하네요. 2단계까지 하시고 탑 5 브랜드로 좁혀보시길 바랍니다. 5개 브랜드 선정되었다면 각 브랜드 홈페이지로 가보시죠. 홈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분 비슷한 구성이고 공통적으로 형식상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투자비, 조리 시스템, 혜택 등 핵심적인 것들만 메모해 두십시오. 우선 가장 메인 화면에 최대 매출 얼마다라는 거는 아예 보지 마십시오. 전체 매장 중에 상위 10%, 1% 매장의 매출인 거고 매장 온라인 마케팅 비용 대략 월 300에서 500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매장을 방문해서 지속관리 해준다는 이런 얘기는 흘려들으십시오. 매뉴얼에 맞춰 잘 운영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느낌이라 브랜드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내 장사라 본인이 꾸려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음 편하죠.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을 미리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본사로 질문할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로 하는 창업이다 보니 확실히 창업에 대한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막상 상담하며 뭐부터 물어볼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수익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아이템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꼭 물어봐서 비교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인력 부분에는 매장 평수와 매출 대비 적정 인력수와 점주의 포지션 그리고 업무 강도 파악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을 엄청나게 써야 되거나 적은 인력으로 가능하더라도 일이 빡셔서 알바도 안 뽑히고 점주님도 지치고 골병나서 오래 못하면 창업에 의미가 없죠. 매출 부분은 전국의 평균 영수단가와 평균 월 매출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결제 한 건당 평균 2만원 나오는데 월 매출 평균이 3천만원이라고 예를 들면 테이블 5개인 작은 매장에서 한 달 내내 쉬지도 않고 50팀을 받아야 월 3천이 나오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 50팀이 고정적으로 올 수 있는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매일 마시는 카페를 제외하면 하루에 50팀은 일반적인 동네 상권에서는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평균 영수단가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지를 팩트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죠. 수익 쪽 부분은 전국 평균 순마진율과 메뉴당 식자재 코스트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전국 평균 순마진율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긴 하나 평균적인 데이터고 내 자리는 어떻게 될지는 까봐야 아는 거라 본사에서도 100%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할 테니 대략적인 고정비와 마진율을 그려보시고 메뉴 한 개를 팔았을 때 식자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한 금액은 산정되어 있을 겁니다. 만원짜리 갈비탕의 식자재 비용이 31%일 수도 있고 다른 곳은 뜯어서 끓이면 조리가 끝이라 49%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원짜리 갈비탕에 식자재가 4,900원이 들어가면 매출이 나와도 돈 벌어서 남 주는 꼴이 됩니다. 아까 전에 계산했던 인테리어비, 가맹비 등 비용을 다 깎아주고 일까지 편하고 매출도 잘 나오는데 식자재 코스트가 높으면 앞에 거 다 무시하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통화할 때나 미팅할 때 추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니 무조건 녹취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화의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녹취하면 도청이 되니 이 점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문의까지 했고 몇 군데 매장 가서 먹어보기까지 했다면 브랜드는 1개, 2개로 추려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사 쪽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이제는 최대한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 협의하셔야 됩니다. 창업 시 투자비를 크게 2가지로 쪼개보면 본사로 주는 돈과 공사하는 돈이 있습니다. 둘 중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 범위부터 협의하셔야 되는데 아까 계산했던 예상 투자비대로 매장 인테리어와 설비를 리터치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집설비 자체 구매, 인테리어 자체 공사를 하는 걸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많은 본사들이 점주가 직접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자체 시공에 제약을 두지 않는 곳들이 많아졌고 최근 창업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라 웬만하면 본사에서 승인해 줄 겁니다. 나머지 비용을 보면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감리비, 월 로열티 등을 본사에서 가져가죠. 본사도 운영하려면 남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사 범위 협의보다 더 빡십니다. 내거나 면제하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몇 호 전까지는 내고를 해준 다음에 홈페이지에 걸어놓는 브랜드도 있지만 아예 협의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힘들고 경쟁이 많아 프랜차이즈 본사도 폐업률 줄이고 출점을 어떻게 해서든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계약 전까지 가까울이 바뀌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최대한 빌어서 내고를 그 나이도 뭘 만큼 먹은 양반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창업자를 모으기 위해 홈페이지 말고 인스타 광고나 페이스북 광고로 들어온 특정 타겟 창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봐야겠죠? 구글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모든 광고로 변경해주시고 브랜드 이름을 검색하면 그 브랜드가 광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뜹니다. 광고에서 혜택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광고를 받는데 본인도 혜택을 줄 수 없는지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이제 모든 조사를 하고 난 뒤에는 가장 중요한 게 가서 먹어보고 실 운영 점주를 만나서 대화해보는 게 결정하는 마무리 단계가 될 것입니다.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전의 실수와 부족한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높은 매출,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만 집중해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저렴하게 창업한다면 제대로 한 업종 변경 창업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가장 좋은 창업의 기본은 너무 특별하거나 강한 컨셉이 아닌 늘상 먹어왔던 대중적인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템 중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창업 아이템을 빠르게 선점하셔서 돈 버는 창업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안 하면 너 변사체 된다. 다음에도 더 좋은 창업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창업 쇼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